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한 달에 한 번 카드 결제를 마주할 때 대부분 이런 생각부터 들죠. 대체 누가 다 쓴 거지? 이런 생각이요. 그러니까요. 저는 매달 드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대부분 스트레스 때문에 이리 긁고 저리 긁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고, 또 그걸 알게 되면 또 빠르게 반성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네,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최근 실제로 자신이 만든 적도 없는 신용카드로 갑자기 수천만 원이 결제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카드 발급이 급증하면서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해서 생긴 피해라는데, 문제는 카드사가 피해자에게 대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대체 왜일까요?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그렇습니다. 비대면 카드 발급, 편리함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요. 동시에 또 이런 사고도 생길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온라인 비대면 카드 발급, 언제 어디서든 신분증만 스캔하면 발급이 쉬운데요. 문제는 위조 신분증도 통과된다는 겁니다. 이번 피해자 사례만 봐도 조악하게 사진이 붙어 있는 위조 신분증이었는데도 황당하게 그대로 발급이 됐다고 합니다. 신분증 외에도 이중 확인 절차로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하게 돼 있지만, 사기범들이 통상 도용한 명의로 휴대전화를 미리 개통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용지물인 셈이죠. 그렇겠네요. 자, 이렇게 좀 비대면 카드 신청 같은 경우는 신청과 동시에 거의 발급이 되잖아요. 곧장 다른 간편 결제도 등록하게끔 서비스도 이루어지고요. 네, 그렇다 보니 이번 피해자 역시 실물카드를 받기도 전에 등록돼서 바로 현금화하기 쉬운 휴대전화 구매 등에 이용이 됐습니다. 당일 발급받은 카드로 2천만 원이 넘는 휴대전화를 한꺼번에 구매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금융사들에서 이용하는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은 인식하지만 사진은 인식하지 못하는 허점을 악용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허술하게 발급된 카드, 책임은 누구의 몫입니까? 네, 사고 발생 후 뒤늦게 피해자 스스로 인지해 신고를 해야 했고, 이후 범죄 관련 정황도 모두 피해자 스스로 증거를 수집해 증명해야 했는데요. 더 황당한 건 사고가 발생한 후 카드사의 무책임한 대응입니다. 비대면 카드 발급 과정에서 위조 신분증이 이용됐다는 사실을 알리자 대부분 카드사는 바로 대금 청구를 보류하겠다고 밝혔지만요. 그중에 한 카드사는 카드 발급 과정과 결제 승인 과정에 이상이 없었다면서 정상적으로 결제 대금을 청구하겠다고 알려왔던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런 카드사 한 곳은 이제 소비자 책임으로 돌린 셈인데, 이렇게 카드사마다 대처가 제각각일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결국 경찰 조사와 소비자 항의가 계속되자 해당 카드사도 대금 청구를 보류하긴 했는데요. 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명의 도용 여부가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랬다지만 소비자로서는 좀 황당할 뿐이죠. 그럼요. 황당하고 억울하죠. 문제는 이런 가짜 신분증으로 발급받은 카드 범죄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해 기준으로 2명 가운데 1명은 비대면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카드 발급이 더 편리하고 빠르다 보니 소비자로서도 선호도가 높은 건데요. 문제는 허술한 신분 확인 시스템을 악용한 범죄가 동시에 늘고 있는데도 관련 업계와 금융당국이 아직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경실련에 접수된 비대면 신분증 확인 금융사고 피해자만 570명에 달합니다. 예, 비대면 발급의 이런 허점들을 악용한 범죄가 이렇게 늘고 있다는 건데, 대책 마련은 왜 이렇게 부실한 걸까요? 네, 전문가들은 허술한 비대면 카드 발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건 처벌 규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데요. 실제로 카드사나 캐피털 등 여신업계는 비대면 카드 발급은 실명 확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카드 발급은 금융거래가 아니라 금융거래의 준비 단계라는 논리인 건데요. 예. 자, 카드 발급이 금융이 아니라면 법으로 처벌할 수도 없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 규정이나 손해배상 등이 명시돼 있는데 대상은 전자금융거래의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비대면 카드 발급은 분명히 전자금융거래의 일종인데도 이게 명확히 적용돼야 하는데 현재 법이나 제도적인 측면이 모호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생기면 재발 방지책을 내야 하는데 금융당국도 자율적 규제에만 의존하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건데요. 다행히 9월부터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올해 9월부터는 개선안이 새로 나오는 겁니까? 네,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신용카드 발급 시에도 금융결제원을 통한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이때부터는 금융결제원의 이 시스템은 사진 정보 등을 신분증 발급 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서 진위를 확인하게 합니다. 현재 카드사는 신분증의 문자 정보만 확인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피싱 사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하지만 업계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가짜 신분증으로 알뜰폰을 개통하고 알뜰폰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까지 완벽한 입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분증을 도용당해서 피해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걸 좀 가장 주의해야 될까요? 네, 신분증 등 개인정보 유출 경로는 매우 다양하므로 기본적으로 신분증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않고 타인에게도 전송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또 범인들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하는 동시에 다음 단계 본인 인증 등을 위해 도용 명의로 선불폰 등 휴대전화를 개설하는데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등을 통해 신규 가입 제한 또는 이메일 안내를 신청해 예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이미 이런 전자금융 사기가 발생한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 때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즉시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어카운트 인포에서 피해 계좌나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해 즉시 내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게 좋은데요. 이 사이트에서 자신이 가진 카드와 금융정보 조회를 통해서 피해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후에는 112 경찰 신고 또는 1332 보이스피싱 신고 후 사고 금융사를 통해 피해 구제 신청과 지급 정지 요청 등을 통해서 피해 사실을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요새 소아청소년과는 문도 열기 전에 대기줄이 생깁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5년간 서울에서만 소아청소년과 10곳 중 한 곳이 폐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소아과 대란 이런 말까지 좀 생겨났습니다. 어느 정도 줄어든 걸까요? 네,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서울 개인병원 가운데 소아청소년과는 2022년 456곳으로 5년 전보다 13% 가까이 줄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진료 대상인 아이 자체가 줄었고 낮은 진료비 등으로 경영난을 겪게 되자 동네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문을 닫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소아과 의사들이 집단으로 간판을 내리겠다고 선언한 일까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소아과 집단 폐과 움직임까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자,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면서 편리함이 커졌지만요. 그만큼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더 확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박지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